안녕하세요. 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 손현정입니다. 네, 직장인들에게 연말정산보다 더 두려운 연말 3대 스트레스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장기자랑, 건배사, 그리고 만원의 선물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작고 의미 있는 선물을 주고받자는 의미로 좀 만원의 선물이 몇 년 전부터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만원으로 살만한 게 막상 떠오르지 않아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요즘 시대에 질 좋고 괜찮은 선물을 만원에 사기엔 좀 너무 어렵죠. 근데 너무 좋은 물건을 사려고 하기보다는 또 재밌고 기억에 남는 추억을 선물하는 건 어떨까요? 추억이 하나하나 쌓여가고 있는 연말입니다. 자, 그럼 저희 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 시작해 볼게요. 오늘 하나금융투자의 강재원 과장 함께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과장님 연말인데 굉장히 바쁘시겠어요. 연말에 확실히 송년 모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건배사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께도 스트레스인가요? 아니요, 건배사 하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아, 네. 좀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요? 올해 연말 결실이 사과나무 하면 주렁주렁 이렇게 같이 외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 코스피는 좀 올랐고 코스닥은 좀 빠졌습니다. 중소형주에 주목하자는 이 증권가의 분석이 계속해서 나왔었는데요. 오늘은 코스닥이 좀 빠졌죠.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시장 자체는 큰 하락이라기보다는 간단한 조정 정도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조금 더 빠질 수 있겠지만은 지금 오히려 실적 좋은 중소형주들을 오히려 모아갈 전략이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하락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시청자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VVIP님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장에 좀 대응은 잘 하셨어요? 아니,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네, 오늘 좀 매매는 하시지 않고 지켜만 보셨다. 아니, 뭐, 팔 수도 없고, 절 수도 없고. 네, 저희가 그럼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들어볼 텐데요. 주식을 시작하신 지는 어느 정도 되셨어요? 한 2년 됐어요. 2년이요? 네. 네, 혹시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죠? 70 넘었어요. 아, 네. 70대 여성분께서 전화를 주셨네요. 예, 주식을 하신 지는 한 2년 정도 되셨고, 사시는 곳은 어디세요? 관악구 봉천동인데요. 아, 네. 서울시 관악구에서 전화를 주셨네요. 예, 예. 지금 주식 말고 혹시 다른 재테크 하시는 것도 있으신가요? 아이, 전 재산이 그거예요. 아, 그래요? 혹시 투자 규모는 어느 정도 되시는데요? 제일 처음에 5천 갖고 했는데 지금 많이 빠졌어요. 5천만 원으로 시작은 했는데 손실을 조금 보셔서 5천이 좀 안 되시는 거죠? 예, 예. 네. 혹시 종목을 어떻게 고르시는 편이세요? 제가 남들 공부한다 해도 그것이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막 살아도 움직이고 그냥 뭐 어디서 어쩌다 보면 떨어지고 어디서 어쩌다 보면 또 올라가고 그냥 그 이수대로 막 나가고 그런 게 저도 이렇게 밀어넣은 사람은 아닌데 그게 고르기 어렵더라고요. 이제 방송에 나오면은 이제 그것이 네. 참고도 하고 또 내가 봐서 사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이 안 맞더라고요. 잘 안 되더라고요. 네, 직접 해보려고 하지만 좀 어려움이 있으셔서 방송의 도움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은데요. 혹시 그것도 있고 네, 그것도 있고 또 제가 또 이렇게 그 증권사 직원한테 네, 그것이 놔두고 이렇게 사더라고 그러면 그거 사면 안 된다고 그러면 또 못 사겠고 또 팔아더라고 하면 이게 또 그것이 지금 더 갈 수 있다든가 뭐 어쩐다면 또 안 팔고 또 어쩔 때는 또 그냥 갈 수 있는데 팔자고 하면 또 팔고 하여튼 내 임의대로 그것이 안 되고 네. 하여튼 어려운 게 주식이더라고요. 지금 증권사 직원분을 통해서도 좀 상담을 통해서 매매를 하고 계신 거죠? 그게 이제 내가 그전에는 전광판이 있는 데서 가서 보고 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네. 지금 전광판이 다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네. 그런 게 테레비 의지할 수밖에 없고 또 증권사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럼 주식을 지금 시작하신 지는 한 2년 정도 되셨다고 하셨는데, 예. 주식을 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애들 다 결혼하고 이제 내
돈이 조금 남아서 네. 그것이 노후 대책으로 애들한테 하나도 뭐 넘겨준 것이 없어서 애들한테 누가 안 되고 내 이제 아파서 내 노후 대책으로 아프면 내 힘으로 병원비 해결하려고 네. 그걸 시작한 것인데 이렇게 지금 안 돼갖고 죽겠어요. 네, 노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좀 시작을 하셨는데 현재 손실을 보고 계셔서 좀 걱정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예, 예. 좀 가장 궁금한 점이 어떤 거세요? 제가 있는 주식을 쭉 갖고 와도 되는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되는지. 지금 이렇게 다 네. 많이 빠져갖고 있어서 네. 갖고 와도 되는가? 이거 바꿔야 되는가? 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들 갖고 계신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네. 네, 어떤 종목들 갖고 계시죠? 셀바이오텍 네. 그 58,900원, 네. 또 바이오로메드 네, 셀바이오텍은 20% 비중 두고 계신 거죠? 예예. 네. 셀바이오텍이 58,900원이 그것도 한 20% 되고 네. 톱텍도 그렇게 25,000원에 20% 되고 네. 베디포스도 이게 제 나름대로는 잘 나가서 한다고 했는데 그 뭐 하여튼 얼음 잡아서 이렇게 했어요. 예. 네. 그리고 KCI 네. 베디포스 20%인데 102,500원, 네. KCI는 12,700원에 한 15% 정도 그 실 좀 작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바이로메드도 갖고 계시죠? 예, 바이오메드가 207,000원. 네, 그리고 20% 비중을 두고 계시네요. 현금은 현재 5% 가지고 계신데 바이로메드 같은 경우에는 좀 고점에 잡으신 것 같아요. 아, 왜냐면은 네. 내가 그전에 그것이 조임사 아니라 메이톡스를 비싸다고 안 잡고 근데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바이오메드 뭐 임상 3상 있고 뭐 금방 1조 나오면 돈이 뭐 30만 원 가네 25만 원 가네 막 그래서 메디톡스 같이 될 건가 하고 제2의 합리약품이라고 그래서 한번 비싸도 한번 막 올라가길 잡아봤어요. 그래 올라갔다가 조정받게 잡았거든요. 네. 20만 얼마까지 20만 7천 얼마까지 21만 7천 얼마까지 갔다가 떨어지길래 샀더니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도 톱텍 같은 경우에는 현재 수익권에 있으세요. 한 거의 30% 가까이 수익을 보고 계신데 예. 이거는 좀 최근 하락해서 좀 걱정이 되시는 건가요? 그거는요. 이렇게 네. 길게 갖고 와도 된다고 해서 3만 5천까지 갔는데 그냥 이렇게까지 빠질지 몰랐더니 자꾸 빠지더라고요. 네. 네, 이렇게 이렇게 됐어요. 네, 그럼 구체적인 종목들 그럼 저희 과장님께서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끊지 마시고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전화 바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세요. 예. 네. 예,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종목, 예. 예, 말씀하세요. 예. 바이로메드 먼저 점검 봐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종목들이 좀 상당히 트렌드에 맞는 종목들 많이 매수하신 것 같고, 전반적으로 나쁜 종목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다림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 전반적인 종목들은 지금 너무 마음 조급하게 먹으실 필요 없고, 12월 지나면 상당히 장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좀 기다림의 미학을 좀 알고, 기다리신다고 한다면 종목 올라갈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바이로메드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17만 주 가까이 그 블락들이 있었죠. 대우증권에서 개인이 거의 266억 원 가까이 되는 물량을 기관에게 블락딜로 매도를 쳤습니다. 4% 정도 할인해서 팔았다고 하는데 상당히 좋은 뉴스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큰 물량을 기관에서 받아갔다는 얘기는 이 종목에 대해서 아직도 가치를 크게 보고 있다는 뜻인 거죠. 근래의 뉴스를 보시게 되면 560원 규모의 기술 수출 계약을 했다고 내용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대형 호재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히려 빠졌는데 이건 아마 이제 지난해 매출 그런 거 보고 샀거든요. 예, 지난해 매출의 9배 뛰어넘는 규모이기 때문에 아마 4분기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적이 개선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용 자체는 나쁘지 않는데 본 종목이 이제 BM202 DPN이라고 해가지고 미국에 지금 임상 진행하고 있는 신약이 있죠. 이게 가장 주력 파이프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여기에 대한 관련 뉴스가 나올 게 상당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주가는 임상 실험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주가가 더 급등할 수 있다. 또 중국 임상 이상이 지금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과도 대기 중인 상태고요. 일단 이 DPN이라는
신약을 보게 되면은 사실상 치료가 불가능한 허혈성 지체 질환, 그다음에 당뇨병성 신경병증 등을 이제 유전자 치료를 통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임상 내용이 뭐냐면은 그 혈액순환 악화로 인해서 사지를 절단해야 되는 수준까지 왔을 때 그 네. BM202를 통해서 우엘관을 이제 해성시켜서 치료를 한다. 상당히 그 꿈의 신약 같은 의약품입니다. 이게 기대감이 상당히 크고 있고 임상에 대한 결과가 상당히 좋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가시화되고 있어서 많은 기관들이라든지 외국계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일단 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담는 거는 좀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주가가 한 번 더 급등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수익 보고 매도 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거기서 수익까지 볼 수 있어요? 예, 바이오베드가? 예, 바이로메드는 충분히 수익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예. 예, 지금 워낙 가격 자체가 너무 높기 때문에 예, 그런 게요. 예, 그래서 일단 제가 19만 원 중반 정도 수준에서 한번 매도를 치셔가지고 비중을 조금 줄여놓는 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손절을 하더라도 큰 손실 없는 상태에서 손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만 7천 원이잖아요, 그게. 예, 맞습니다. 그러면 19만 원 정도 오면 팔았다가 다시 하라고요? 예, 지금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20만 원 돌파하는 데 상당히 어려울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임상이 나오게 되면 주가가 한번 급등을 할 수 있는데 예. 그렇게 해서 급등을 해서 상한가까지 간다고 했을 때 그때 한번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에 대한 매매 포인트는 가장 중요한 거는 뉴스가 나왔을 때 임상 결과가 성공적이었다 또는 중국 임상 이상이 승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그때 한번 매도 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로 뉴스 나왔을 때 좀 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뉴스 나와서 급등했을 때 매도를 치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때 그 텔레비에서 25만 원 그것이 추천하는 사람들이 추천하는 그 증권사 그것이 예, 그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고요. 25만 원, 30만 원 충분히 갈 수도 있는 신약이고 아직은 이제 이게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네. 급등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면 19만 원 정도 수준에서 일단 한번 매도 쳤다가 다시 바닥에서 잡는 게 좋은 전략일 것 같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워낙 이제 기술 자체가 뛰어나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큰 급등이 나올 수도 있는 종목이라 생각이 됩니다. 예. 예, 다음 종목 설명드릴게요. 셀바이오텍 마이너스 3% 정도 수준이신데 오늘 그 셀바이오텍이란 종목 이제 상담 요청 들어오고 나서 이 종목을 공부를 하면서 저도 오늘 듀오락을 한 포 뜯어서 먹었습니다. 저희 증권사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먹고 있는 제품이고요. 사실 뭐 효과 이런 것들은 잘 모르겠는데 워낙 유명하고 좋다고 하니까 저도 먹고 있고요. 근데 근래에 이제 백수호 논란이라든지 메르스 영향으로 인해서 듀오락이 상당히 성장이 크게 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듀오락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들의 어떤 재구매율도 상당히 높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듀오락 같은 경우에 이중 코팅 기술, 그 다음에 수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유산균 배양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프로바이오틱스 시장에서 상당히 경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꾸준하게 신제품을 출시하고 있기 때문에 본사가 성장에 대한 부분도 거의 이제 기정사실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일단 이 회사에 대해서 한번 재무제표를 한번 볼게요. 지금 화면 띄웠습니다. 예. 재무제표를 보시게 되면 2012년도 때 250억 원 매출, 13년도 때 300억 원, 14년도에 400억 원, 2015년도에 515억 원. 딱 보시면 매해마다 매출이 증가하는 거 보이시죠? 예. 예, 이런 기업을 사야 됩니다. 반드시 이런 기업을 사야 되고 이런 기업들만이 지금같이 코스피 시장이 장기 옆으로 횡보하면서 5년씩 박스권에 갇혀 있을 때 이런 종목들만 3배, 4배 가는 겁니다. 단기 순이익도 보시겠습니다. 61억 원, 78억 원, 100억, 163억 원. 올해 기대치만 벌써 60% 이상 증가한다고 나와 있죠. 이 회사 상당히 실적도 좋고 앞으로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또 신제품도 꾸준하게 나오고 있죠. 이 회사 상당히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 하락에 지금 조금 걱정하실 필요 없고 결국은 이거 전고점 돌파하고 신고가를 돌파할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차트상으로 봤을 때 예. 예. 그래서 좀 많이 쉬었잖아요. 이게. 예. 그래서 쉬어서 맨날 증권사 말하는 말이 올해 셀바이트 관심 가져야 된다 해서
살 때 같아서 샀거든요. 근데 그냥 계속 떨어지다가 요새 올랐어요, 지금. 예. 지금 가격도 사신 가격 자체가 부담스러운 가격 구간도 아니고요. 예. 제가 봤을 때 이 종목은 내년 1월, 2월, 3월에 가장 급등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본 종목이야말로 한 3개월 이상 꾸준하게 들고 갈 종목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근래에 주가가 밀렸던 이유는 그냥 그 트렌드입니다. 트렌드. 보통 3분기 실적 발표 나오고 나면 그동안에 주가 많이 그러니까 과거 많이 올랐잖아요. 과거에. 예. 네, 많이 올라서 그동안에 수익 났던 거 차익 실현 조금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금리에 관련된 이슈 때문에 좀 관망세도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밀렸던 거지. 결국은 이런 종목들이 실적이 되기 때문에 내년 1월, 2월, 3월 또 다시 2016년도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가 나온다고 한다면 주가는 다시 한번 전고점을 돌파해서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본 종목은 중기로 좀 보시고요. 중기 목표가 83,000원까지는 좀 랠리를 지켜보시는 건데, 그러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단기적으로 이게 급등할 수 있는 상황은 사실 아니에요. 물론 말씀드리지만은. 왜냐면 12월 달에는 악재에 많이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 갖고 오라고 했는데 내일 빠진다고 해서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고 그냥 길게 들고 가시면 수익 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서 고객님이 장기 보유할 종목을 좀 노후 자금으로 생각하셨잖아요. 예. 예. 노후 자금이야말로 정말 손실 나면 안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자금이야말로 좀 중장기적으로 길게 가져가서 좀 적게 먹더라도 수익을 꾸준하게 가져가는 게 좋을 겁니다. 예. 그래서 셀바이텍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 종목은 매도하지 마시고 오히려 제가 오늘 포트 점검해주는 종목 중에 좀 매도 칠 종목 몇 개 말씀드릴 테니까 그 종목 매도 친 다음에 빠질 때마다 셀바이텍 더 모아가세요. 예, 그래요? 예. 예. 그 다음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톱텍이란 종목이죠. 예. 이 종목은 좀 첨단 신기술 종합백화점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워낙 기술력도 뛰어난 회사고, 지금 테마주로 엮일 수 있을 만한 첨단 기술들이 다 집합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그 디스플레이용 공장 자동화 업체,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업체, 또 2차 전지, 게다가 또 꿈의 신소재라고 불리우죠. 나노섬유, 그다음에 태양광 산업까지도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 태양광도 들어있어요. 그거? 예, 태양광 사업도 진출했고요. 근래 이제 태양광 관련해서 그 수주했다는 내용도 나왔었고요. 뉴스 보시면 나올 겁니다. 예, 그리고 2차 전지용 나노 분리막 사업. 그러니까 만약에 전기차와 엮여가지고 2차 전지로 나갈 수 있는 종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상당히 톱탭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이 크고 신기술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좀 좋아 보이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 근래에 이제 3M에다가 이제 나노 섬유를 납품을 한다 만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커서 기관에서 꾸준하게 모았었고 심지어는 이 종목이 그 수주가 다 되고 나면은 지금 밸류에이션이 10분의 1 정도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내용이 나오면서 이 종목이 10만 원 이상을 간다 만다 이런 얘기가 다시 돌았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때 콥텍이 상당히 급등을 했었던 거고요.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36,000원 돌파하면서 끊임없이 주가가 갈 것 같았지만은 결국은 시장을 이기는 장사는 없습니다. 시장이 무너지면서 톱텍도 같이 차익 실현에 들어섰기 때문에 톱텍은 제가 길게 보면은 또 신기술 때문에 더 한번 급등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오겠지만은 일단은 근래에 들리는 얘기로만 들어봤을 때 국내 기관들이 관심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요. 아, 그래요? 예, 소위 말해서 실적도 좋아요? 실적은 예, 나쁘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다이나믹하진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 실적이 엄청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갔던 거고요. 예, 말씀드리자면 이 종목은 지금 당장은 매도 치시는 게 맞아요. 아, 지금 잘 매도 치라고요? 예, 지금 당장 매도 치시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 좀 더 밀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요? 예,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는 나올 만한 매출이라든지 수주 이런 것들이 기대했던 것들이 생각보다 빨리 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내 기관에 있는 많은 매니저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실망을 좀 한 상태예요. 그래서 본 종목이 다시 급등하려면 4분기 실적 발표 나온 시점에 다시 한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수익 나 있는 상태에서 본 종목 매도를 치시고 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리는 셀바이오텍이라든지 KCI를 꾸준하게 나눠서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그 친구가 지금 보고 그 팔라고 팔아도 더 간다고 안 팔아줬거든요. 그래서 내가 요새는 왜 안 팔았냐고 원망했더니
뭐 블록들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떨어졌다고 블록들이 있었어요? 예, 블록딜이라는 거는 그 과거에 많이 갖고 있던 기관들이나 이런 세력들이 물량 자체가 상당히 나갈 물량이 많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블록딜도 이제 고점 부분에서 한번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 이슈보다는 지금 당장 이게 트렌드석으로 좀 갈만한 종목인가 아닌가 놓고 봤을 때 당분간은 조금 주가가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이는 지금 상황입니다. 일단은 추세 자체가 네. 이탈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톱텍을 나쁘다 좋다 지금 말씀을 안 드릴게요. 언젠간 톱텍도 이런 기술력 때문에 올라갈 수 있겠지만은 지금 톱텍 말고도 실적이 상당히 좋은데 주가 흐름 때문에 많이 밀린 종목들을 싸고 좋은 종목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객님 포트 같은 경우에 너무 종목이 많이 펼쳐져 있어요. 5천만 원 정도 규모라고 한다면 종목 한 2개 정도를 압축해서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톱텍 더 가는 거 미련 두지 마시고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조금 비중을 담아서 종목을 좀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러면 셀바이텍으로 가면 돼요? 예, 셀바이오텍을 제가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요. 예, 그 다음에 메디포스트 봐드리겠습니다. 예, 예. 메디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이너스 11%인데 손실도 거의 크지 않은 상태시고요. 물론 고객님 입장에서는 5% 10% 손실 난 거 매도 치면은 많이 아까우실 거고 돈도 상당히 뭐 몇백만 원 이렇게 손실 난 부분이니까 손절하기가 쉽지 않겠지만은 사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지금 손절을 딱 간단하게 손절로 확장 짓고 나서 오히려 수익을 두 종목 정도 수준을 해가지고 내년 상반기 때 크게 수익을 봐서 5천만 원을 최소한 8천만 원 1억 만들겠다라는 각오로 지금부터 조금 달리 전략을 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메디포스 같은 경우에는 그 카티스템이라고 하죠. 판매 속도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는 요즘 좋은 뉴스 나오고 있습니다. 다국가에 상당히 임상을 추진하고 있고요. 메디포스가 자체 개발한 세계 최초의 동종줄기세포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이미 임상을 끝내서 2012년도에 출시가 됐고요. 현재 미국에서는 임상 1상과 2상이 동시에 진행 중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일본과 호주에서는 지금 판매가 임박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주가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메디포스를 제가 매도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네. 단기 목표가는 95,000원, 96,000원 정도 보시고 나서 어느 정도 손절을 하시고요. 예. 왜냐하면 메디포스 한번 재무제표 한번 봐드릴게요. 물론 이런 그 바이오 종목들이 실적과는 무관하게 꿈과 어떤 기대감을 먹고 가는 종목이긴 사실인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큰 회사, 시가총액이 벌써 이 회사는 7천억이 넘어갑니다. 이렇게 큰 회사가 지금 당기순이익을 올해만 해도 지금 한 3분기 때 마이너스 10억 원 당기순이익 적자 나왔죠. 그리고 나서 이번에 보게 되면 한 예상치는 한 30억, 40억 정도 나올 수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PER이 100배가 넘어가고 있는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예. 예. 자, 예를 들어서 50억입니다. 이번에 나올 순이익이 50억이다. 그러면 지금 PER 100배라고 하면 5천억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130배 정도 수준이죠. 엄청나게 비싼 종목입니다. 실적 대비했을 때. 그래서 이 종목이 어떤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다든지 임상 성공했다고 해가지고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상승폭이 제약적일 수밖에 없고 또한 기관들이 이거를 매도 칠 때 이유가 많죠. 핑계거리가 많습니다. 너무 비싸다라는 핑계가 상당히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아, 통상 이 메디포스가 다른 뭐 한미약품이나 바이로메드처럼 제2의 한미약품으로 볼 수 없다라고 생각 드는 이유가 뭐냐면 이 회사가 보통 이런 제약을 상품을 개발해서 라이센스 아웃 형태로 기술 계약을 이전시키는 형태가 아니라 보통 직접 판매에 주력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직접 판매를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판매하는 도중에 어느 정도 실적이 가시화가 되는지 이게 정말 인기가 많아서 실적이 실제로 많이 잡히는지 이런 것까지 다 확인하셔야 되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데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예. 여보세요? 길게 가면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본 종목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95,000원 정도 수준에서 손절하고 나오신 다음에 예. 오히려 더 좋아 보이는 실적 대비 많이 빠진 KCI나 셀바이오텍 쪽으로 붙여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KCI를 제일 나쁘게 봤는데 그게 괜찮은 거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KCI 제가 좀 길게 설명드릴게요. 오히려 예. 저는 오늘 시간을 KCI에 좀 더 많이 투자를 하고 싶은데요. 예. 어쨌든 간에 지금 증권사에 계신 그 직원의 어떤 종목들을 살펴봤을 때 상당히 감각적이고 좋은 종목들인 것 같습니다. 단지 지금 타이밍이 좀 안 좋아서 주가가 많이 빠진 건데, 예. KCI라는 회사 같은 경우에 내용을 보시게 되면, 당사의 주력 제품이 그 헤어 케어, 그 다음에 화장품 원료 생산 기업이죠. 샴푸에 필수적으로 함유되어야 하는 성분 중에 폴리머라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이 제품은 19%에 달하고요. 미국의 다우케이미칼이 지금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 85%를 차지하고 있고 KCI가 12% 정도 수준은 적게 보이지만 이것도 역시 세계 2위입니다. 세계 2위이기 때문에 이 독보적 기술력 가지고 다우케이미칼의 어떤 세계 시장 점유율을 더 많이 뺏어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미국 기술력 뛰어나지만 아무래도 한국의 어떤 저가라든지 그 다음에 신기술 이런 거에는 좀 강하게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약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충분히 KCI는 시장 저변이 더 확대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회사는 또 로레알, 뭐 유니레버, 그 다음에 P&G 상당히 세계적인 다 뭐 샴푸 이런 생활용품 만드는 회사들입니다. 그런 회사들의 헤어케어를 원료를 공급하고 있고 상당히 그 매출처가 다변화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등의 매출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샀어요. LG 생활건강 아무래도 뭐 납품하고 괜찮다고 해서 샀거든요. 제가 그때. 예. 예, 또 회사가 또 근래 2011년도부터 henkel이라는 독일 회사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데, 이게 henkel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서 상당히 매출이 크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회사 내에서도 시장 점유율이 2%에서 5.7%까지 지금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henkel에 대한 성장과 더불어서 KCI도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가 이 종목을 가장 좋게 보는 가장 큰 이유가 예. 지금 제가 재무제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KCI 재무제표 보시게 되면요. 매출도 매년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당기순이 역시도 2012년 19억에서 23억 원, 지금 재무제표가 안 나오고 있는데요. 예, 나옵니다, 지금. 당기순이 19억 원에서 23억 원, 작년에는 33억 원까지 증가했고, 올해는 지금까지 3분기까지 나온 순이익 보겠습니다. 14, 12, 13, 그러니까 39억 원이죠. 4분기 때 한 10몇 억 나온다 그러면 올해 또 당기순이익 증가입니다. 그죠? 네. 이런 종목들이 꾸준하게 성장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본 종목들이 주가가 갑니다. 사실 지수로 따지고 봤을 때는 코스피 지수 2009년도부터인가요? 그때부터 전혀 지수는 지금 거의 횡보호 수준이라서 2000포인트 넘기질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종목으로 홈런 쳤다, 대박 났다 이런 얘기들 들리는 종목들은 왜 올라갔겠습니까? 그런 테마주들도 물론 극성을 부렸겠지만 그런 종목들은 일시적인 종목이겠지만 이렇게 중소기업들이, 중강소기업들이 꾸준하게 실적을 증가시키면서 꾸준하게 회사 기업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꾸준하게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정말 좋은 종목들이에요. 차트도 한번 볼게요. 2012년도 때부터 계속 꾸준하게 실적이 성장했지 않습니까? 2012년도 시점이라고 본다면 요때입니다. 요때. 예, 딱 요때입니다. 요때 실적 좋으니 꾸준하게 모아서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예, 결국은 이 회사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크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는 꾸준하게 올라오는 겁니다. 올해 50억 원 당기순이익 예상하기 때문에 50억 원 한다고 하면은 시가총액 놓고 봤을 때 1,100억 원이니까 PER 한 20배 수준입니다.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고요. 본 종목은 물론 어떤 테마주, 요즘에 뭐 안철수 테마주 급등하고 있는데 그런 종목처럼 단기간 내에 막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은 아니지만 제가 앞에서 매도 치락했던 종목도 있었잖아요. 매드포디스트라든지 톱텍 이런 종목들을 한꺼번에 매도하지 마시고 그런 종목들
반등 나올 때마다 조금씩 줄이셔가지고 예. KCI라든지 셀바이오텍을 계속 붙여줘서 1월 중순까지는 KCI랑 셀바이오텍을 두 종목으로만 포트를 짤 수 있도록 계속 붙여주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저는 KCI를 제일 나쁘게 봐갖고 그것 때문에 엄청 걱정했거든요.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예,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KCI는요, 주가 밀리면은 계속 담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절대 실적은, 배신을 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님. 그러면 다 보셨네요. 예. 네, 시청자님. 네. 네,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예. 나는 KCI를 엄청 안 좋게 봤더니 KCI가 좋다는 게 좋고, 그걸 제일로 적은데 그게 그래도 제일로 좋네요. 네, 정말 다행이네요. 계속해서 좀 들고 가실 종목들도 언급을 해주셨으니까요. 참고를 네.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전화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프리미엄 VVIP 포트폴리오 진단해 봤습니다. 네, 지금 게시판에서 진단을 원하는 종목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해외 선물 시장 먼저 본 후에 올라온 종목들 선별해서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